오늘부터 성공 사례를 가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육자 지정에 대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이 어린 딸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의 양육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10대 로펌을 선임해서 물량 공세를 시작하고 부인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의 변호사는 그리 잘 대응하지 못해서 사전처분 1심에서 부인의 양육권이 부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인이 저를 어떻게 알게 되어 지방에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울면서 제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사실 가사 사건은 많이 해본 제 경험상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사건은 맞고 우리 법인의 가사 전문 김 변호사와 함께 열심히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쇼츠로 와주세요. 그리고 인천가정법원에 직접 가서 2심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국은 주심판사님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허탈하게도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심판사가 재판장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법정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입니다. 저는 이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상고를 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양육권을 인정하려는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인데 감사했고 그 부인은 정말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성공 보수가 많지는 않은 사건이지만 돈을 떠나서 이런 경우에 보람을 느낍니다. 다음번에는 양육권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양육권에 대한 기본 원칙은 첫째, 아이가 어릴 경우 엄마가 우선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아빠가 우선하는 시대도 있었으나 요즘은 당연히 엄마가 훨씬 우선합니다. 다만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건강이 매우 안 좋거나 하면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둘째, 현재 상태를 가능한 한 유지하려 합니다. 만약 부인이 아이들을 놓아두고 가출하여 아빠가 아이들을 오랜 기간 양육했다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아이가 둘 이상 있다면 가능한 한 한꺼번에 양육권을 주려 합니다. 형제 자매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 정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재산보다도 양육에 대한 주장이 더욱 치열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보통은 99% 서로 양육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나중에 아이를 키우다가 힘들면 상대방에게 아이를 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지만 일단 이혼 소송을 하면 대부분 자신이 키우겠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나는 아이를 못 키우니 상대방이 키우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사는 참 난감하기도 하고 아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엄마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모성애가 부성애보다는 훨씬 클 텐데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 싫다고 하는데도 자신도 아이를 키우기 싫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자신이 낳은 아이를 남편에게 5세 무렵에 주고 아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않은 엄마도 있긴 합니다.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날로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 원장은 책임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양원 원장의 태도였는데 원래 요양원 원장은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한데 형사사건에서는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그 할머니를 대리해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상당 부분 승소해드렸습니다. 다만 책임의 제한이라는 명목으로 손해액의 60% 정도만 인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양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면 가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제한하는 법원의 태도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